이게 무슨 소립니까? 일본의 전통적 문자 학습법을 한국 글자로 대체한다고요? 오사카 교육청 강당이 순식간에 술렁였습니다. 베테랑 교육자 나카무라 교수님께서 숨가쁘게 외치셨습니다. 한글로 난독증을 치료한다니 황당합니다. 150여 명의 교육 관계자가 숨죽인 채 지켜보는 가운데 저는 가방에서 USB를 꺼내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나카무라 교수님, 영상 하나만 봐주십시오. 스마트 스크린에 10살 사쿠라이 켄토가 한글로 편지를 읽으며 환하게 웃는 모습이 비춰지자 강당은 순식간에 정적에 잠겼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일본 교실에 한글로 기적을 일으킨 오사카의 실화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그럼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오리아라 스미레이고 저는 오사카에서 8년 동안 교사로 지내왔습니다. 열차에서 내렸을 때 미나미 초등학교 유리문 사이로 들어오는 부드러운 아침 햇살이 저를 반겼습니다. 분필가루와 새 페인트 냄새가 은은하게 풍겼습니다. 그중 5년은 학습 방식이 다른 아이들을 가르쳤습니다. 저는 일본의 전통적인 교육 방식을 항상 신뢰해왔습니다. 히라가나, 가타카나, 한자. 모두 마치 아이들의 블록처럼 단정하게 배열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월요일은 뭔가 달랐습니다. 폭풍전야의 고요처럼 느껴졌습니다. 교실에 도착했을 때는 아직 조용했습니다. 책상은 가지런히 줄지어 있었고 손 들고 말해요. 예의 바르게 말해요라고 당부하는 웃는 표정의 만화 캐릭터 포스터가 벽을 가득 메우고 있었습니다. 저는 미닫이 문을 밀어 열고 가방을 내려놓았습니다. 심장이 북소리처럼 뛰었습니다. 이유는 알 수 없었지만 긴장감이 느껴졌습니다. 그때 급한 듯한 노크 소리가 들렸습니다. 교장실이었습니다. 저는 가디건을 정리하며 교장실로 걸어갔습니다. 복도 바닥에 리놀륨이 제 구두를 반사했습니다. 교장 오타 선생님께서 커다란 나무 책상 뒤에 앉아 계셨습니다. 이마에는 근심이 어렸습니다. 오리아라 선생님, 교장 선생님께서 낮은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새로운 사례가 하나 있습니다. 얇은 파일을 두드리셨습니다. 사쿠라이 켄토라는 아이예요. 10살 4학년인데 히라가나를 한 글자도 읽지 못합니다. 온몸이 얼어붙는 듯 했습니다. 히라가나를 전혀 모른다고요?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되물었습니다. 교장 선생님께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 아이는 글자를 괴물처럼 느낍니다. 추가 연습도 1:1 지도도 모두 소용이 없었습니다. 희망 어린 미소를 띠며 덧붙이셨습니다. 한번 색다른 방법을 부탁드립니다. 한글 기반 교육 방식이 난독증 학생에게 효과적이라는 소문을 들었거든요. 실패하더라도 판단은 선생님께 맡기겠습니다. 하지만 켄토에게는 기회가 필요합니다. 한국 글자 제 가슴이 무거워졌습니다. 저는 한글을 가르쳐 본 적도 제대로 배워본 적도 없었습니다. 곡선과 직선이 조화로운 일본 글자가 익숙한데 낯선 문자들은 불안정하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제가 한글을 가르쳐 본 경험이 없습니다라고 겨우 입을 떼었습니다. 교장 선생님께서 기대 섞인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셨습니다. 아직 경험이 없다고 판단하지 마세요. 켄토는 선생님을 신뢰합니다. 그리고 선생님처럼 용기 있는 분이 필요합니다. 저도 모르게 숨을 크게 들이켰습니다. 순간 어린 시절 저도 글자 학습에 어려움을 겪었던 기억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단어가 종이에 춤추듯 흔들릴 때의 답답함, 그리고 할머니께서 오래된 공책에 적어주신 한글이 떠올랐습니다. 이 글자는 우리 말소리에 따라 움직인다고 조용히 가르쳐 주시며 한글을 통해 비로소 읽기가 숨쉬듯 자연스러워졌던 그 밤이 생각났습니다.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켄토를 위해 해보겠습니다. 다시 교실로 돌아오는 길, 제 발걸음이 복도에 울려 퍼졌습니다. 교복을 입은 아이들이 종이를 던지며 웃고 있었습니다. 켄토의 커다란 눈망울이 떠올랐습니다. 히라가나라는 말을 들었을 때 얼마나 두려워했을까. 과연 한글을 접하면 어떤 반응을 보일지 알 수 없었지만 두려움과 동시에 알 수 없는 설렘이 가슴속에서 피어올랐습니다. 마치 다이빙대 끝에 서 있는 기분이었습니다. 교실에 들어와서 책상 서랍을 열고 할머니의 낡은 한글 공책을 꺼냈습니다. 표지는 헤어졌지만 안에는 정성 들여 그려진 기억, 니은, 아,
어자가 가득했습니다. 한 획 한 획마다 약속이 담겨 있었습니다. 학습은 달라질 수 있다. 글자들이 춤추듯 흔들리는 대신 아이의 시선을 붙잡아 줄 수 있다는 약속이었습니다. 첫 종이 울렸습니다. 저는 공책을 가방에 넣으며 가슴이 빠르게 뛰는 것을 느꼈습니다. 내일 켄토에게 한글을 소개할 생각에 벅찬 희망이 제 안에서 살아나는 것을 느꼈습니다. 새로운 도전이 시작되었습니다. 다음 날 등교전에 도착했을 때 제 가방은 할머니의 공책 때문에 평소보다 무거웠습니다. 복도는 텅 비어 있었고 형광등이 부드럽게 윙윙거렸습니다. 저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204호 교실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그곳에서 켄토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켄토는 앞자리에 웅크린 자세로 앉아 바닥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책가방은 열려 있었고 종이들이 낙엽처럼 사방에 흩어져 있었습니다. 그가 고개를 들었을 때 우리는 눈이 잠시 마주쳤지만 금세 시선을 다시 내렸습니다. 제 마음이 조여오는 듯 했습니다. 켄토는 전날보다 더 작아 보여 교실 벽이 그를 점점 좁게 옥죄는 것만 같았습니다. 저는 책상 위에 공책을 올려놓았습니다. 표지는 닳고 헤어졌지만 그 안에는 희망의 약속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레 켄토의 책상 옆에 쪼그려 앉았습니다. 안녕, 켄토. 제 목소리는 제 귀에도 떨렸습니다. 켄토는 고개만 끄덕였을 뿐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공책을 펼쳐 할머니의 첫 번째 수업 페이지를 찾았습니다. 깔끔하게 4개의 기호가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저는 첫 번째 기호를 손가락으로 따라 그었습니다. 이건 기억입니다. 작은 모서리처럼 생겼죠? 기억 소리를 낼 때는 혀가 앞니 뒤쪽에 닿아요. 제가 앞니 뒤에 혀를 대고 과장되게 움직임을 보여주었습니다. 켄토는 제 손가락을 뚫어져라 바라보며 숨소리가 빨라졌습니다. 그는 연필을 내려놓고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다시 보여주세요. 그가 속삭였습니다. 제 가슴에 안도감이 번졌습니다. 저는 다음 기호로 넘겼습니다. 이건 니은입니다. 다리가 굽은 다리처럼 보이죠? 혀를 입천장에 살짝 올리면 니은 소리가 납니다. 제가 혀를 들어 보이자 켄토의 눈이 비밀스러운 세계를 처음 본 듯 커졌습니다. 그 다음 저는 할머니 이야기를 들려드렸습니다. 제가 켄토 나이였을 때 일본 글자의 어려움을 느꼈고 할머니께서 공책을 건네주시며 글자 하나하나가 제 입모양에 맞춰져 있다고 설명해 주셨다는 얘기였습니다. 그때 저는 마치 단어의 자물쇠를 풀 수 있는 열쇠를 얻은 기분이었어요.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켄토는 공책 위에 연필을 띄운 채 망설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빈 종이를 건네주며 한번 따라 써볼래요? 라고 물었습니다. 그의 손이 처음에는 떨렸지만 곧 한 획 한 획을 조심스럽게 따라 썼습니다. 저는 칭찬하며 말했습니다. 잘했어요. 이제 기소리를 내볼까요? 그가 조용히 기라고 속삭이듯 말했습니다. 작고 희미했지만 며칠 만에 들은 그의 첫 또렷한 목소리였습니다. 교실 벽 시계가 고요 속에서 우렁차게 똑딱거렸습니다. 초침이 울릴 때마다 제 심장에도 울림이 전해졌습니다. 다른 학생들이 하나둘 들어오기 시작했고 교실은 금세 웅성거림으로 가득 찼습니다. 일찍 오길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다시 켄토에게 고개를 돌려 말했습니다. 2기호로 간단한 글자를 써볼까요? 켄토는 넓어진 눈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그의 손을 잡고 함께 그렸습니다. 이렇게 기억 다음에 알을 쓰면 돼요. 제가 알을 기억 옆에 그려가를 완성했습니다. 켄토가 가를 소리내어 읽었을 때 그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그는 전보다 훨씬 또렷하고 자신있게 말했습니다. 그의 눈이 제게로 돌아왔고 그 안에는 놀라움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제 가슴 속에 따스한 희망이 가득 찼습니다. 히라가나 앞에서 떨던 켄토가 이제 한글을 손에 쥐고 소리를 내고 있었습니다. 낯설던 기호들이 그의 입안에 자연스레 녹아들고 있었습니다. 저는 할머니께 배웠던 그 놀라운 순간을 떠올렸습니다. 이 도전이 우리 둘의 삶을 바꿀 수 있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아침 햇살이 제 피부에 매섭게 와닿으면서 교실 대신 학교 체육관에 들어섰습니다. 커다란 문이 마치 벌린 입처럼 활짝 열려 있었습니다. 안으로 들어서자 접이식 의자들이 줄지어 있었고
긴 탁자에는 오타 교장 선생님, 나카무라 교수님, 그리고 다른 여러 선생님들께서 클립보드를 든 채 무표정으로 앉아 계셨습니다. 머리 위에는 읽기 능력 비교 시험이라는 밝은 현수막이 걸려 있었고 그 끝자락이 마치 긴장한 깃발처럼 펄럭이고 있었습니다. 제 심장은 너무 크게 뛰어서 주변 모두가 들을 것만 같았습니다. 켄토에게 시선을 돌리자 그는 단정한 교복 차림으로 제 옆에 서 있었습니다. 뺨은 벌겋게 달아올랐고 눈은 저와 청중 사이를 왔다 갔다 하고 있었습니다. 손에는 종이 한 장과 연필을 꼭 쥔 나머지 손가락 마디가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제가 그의 어깨를 살짝 다독이며 우리 할 수 있어요라고 낮게 속삭였습니다. 제 목소리도 떨렸지만 켄토는 작게 고개를 끄덕이며 결연한 눈빛을 보였습니다. 오타 교장 선생님께서 망치를 가볍게 두드리시며 시작하겠습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켄토를 체육관 중앙의 탁자로 안내했습니다. 탁자 한쪽에는 한글 카드가 놓여 있었습니다. 단일 자음이나 모음. 카드와 두 개를 조합해 간단한 단어를 만든 카드들이었습니다. 다른 탁자에는 히라가나 카드가 놓여 있었습니다. 학생들은 두 그룹으로 나누어 한글과 히라가나를 각각 시험받게 되었습니다. 시계 초침이 똑딱거릴 때마다 제 심장은 제 심판대 위에 올라선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준비됐나요? 제가 켄토에게 물었습니다. 그는 목을 삼키고 입술을 꽉 다문 채 심호흡을 했습니다. 저는 첫 번째 카드를 뒤집었습니다. 기억. 켄토의 눈이 커졌습니다. 우리가 연습했던 모서리 모양이 나타난 순간이었습니다. 그는 작은 목소리로 기라고 속삭이며 연필로 똑바로 획을 그었습니다. 제 목이 잠시 조여오는 듯 했습니다. 그 작은 기라는 소리가 우리 시작의 음표였습니다. 옆 탁자에서는 히라가나를 마주한 다른 학생이 천천히 따라 쓰다 멈추고 고개를 저었습니다. 연필이 착지하지 못한 새처럼 맴돌았습니다. 저는 다시 켄토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다음 카드를 들고 알을 보았습니다. 아 하고 또렷하게 소리냈습니다. 함께 가를 완성하자 저는 켄토를 향해 미소 지었습니다. 그의 눈에 작은 승리의 불꽃이 반짝였습니다. 몇 분이 지났지만 제 머릿속에는 폭풍이 몰아치고 있었습니다. 체육관 조명이 윙윙거렸고 제 뒤에서 종이가 사각거리는 소리와 운동화, 바닥이 바닥을 스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제 숨소리가 너무 커서 제 귀까지 울렸습니다. 켄토가 글자나 단어를 정확히 읽을 때마다 가슴이 조금씩 풀어졌습니다. 이제 두 글자 단어의 두 번째 라운드였습니다. 저는 비읍과 아 카드를 나란히 놓고 물었습니다. 이건 뭐라고 읽을까요? 켄토의 이마에 집중하는 주름이 잡혔습니다. 그는 연필로 두 글자를 한 번, 두 번 따라 쓰고는 바라고 말했습니다. 목소리에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바. 그가 마치자 입가에 환한 웃음이 번졌습니다. 관중석에서 몇몇 학생이 작은 탄성을 지르며 감탄했습니다. 저는 마치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듯 어깨가 가벼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시험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오타 교장 선생님께서 일어나 다음 카드 묶음을 지시하셨습니다. 몇몇 학부모들이 앞으로 몰려들어 스마트폰으로 찍기 시작했습니다. 이마에 땀이 송골송골 맺혔습니다. 켄토는 세 번째 카드 묶음을 바라보았습니다. 시옷, 아 리을살. 그는 잠시 머뭇거리다 조용히 살이라고 말했습니다. 살다라는 의미라고 제가 이야기해준 그 단어였습니다. 그는 완벽하게 소리를 맞춰주었습니다. 한편 체육관 맞은편 히라가나 그룹은 여전히 고군분투하고 있었습니다. 좌절한 얼굴이 여기저기 보였고 연필이 책상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제 가슴은 안도감과 자부심으로 가득 찼습니다. 켄토는 마지막 구간으로 이동했습니다. 3개의 한글 블록으로 이루어진 짧은 문장을 읽는 과제였습니다. 그는 마치 강물을 거슬러 돌을 하나씩 집어올리듯 블록을 하나하나 읽어 3문장을 완성했습니다. 읽기를 마치자 우레와 같은 박수가 우리를 감쌌습니다. 제 가슴이 터질 듯 벅찼습니다. 나카무라 교수님께서 앞으로 숙이며 눈썹을 치켜 올리셨고 오타 교장 선생님은 천천히 박수를 시작해 점점 크게 치며 미소 지으셨습니다. 저는 켄토를 바라보았고 켄토는 얼굴을 붉힌 채도 환한 미소로 저를 응시했습니다.
그 순간 우리는 경계를 넘어왔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카드 위의 기호들은 더는 괴물이 아니었습니다. 그것들은 켄토가 스스로 돌려 연 키였고 저 또한 의심하던 마음을 내려놓고 그의 세상을 열어줄 지도를 쥐게 되었습니다. 체육관 조명이 깜빡이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오타 교장 선생님께서 일어서서 손을 들어 올리셨습니다. 방 안은 순식간에 고요해졌습니다. 형광등이 윙윙거리는 소리마저 침묵 속에서 더 크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목구멍이 벌렁거리는 걸 느꼈습니다. 켄토는 제 옆에 서서 종이를 꼭 쥐고 있었습니다. 교복 칼라가 목을 조이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그의 어깨를 살며시 눌러주며 준비됐어요? 라고 속삭였습니다. 그는 입술을 꼭 다문 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마지막 도전입니다. 오타 교장 선생님께서 울리는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사쿠라이 켄토에게 화면에 나오는 문장을 읽어보게 하겠습니다. 밝은 프로젝터 빛이 공기를 가르며 흰 벽에 한국어 문장을 비추었습니다. 하늘은 높고 나는 날개를 폈다. 하늘은 높고 저는 날개를 폈습니다. 제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연습했던 어떤 문장보다 길었습니다. 켄토의 눈이 커지는 걸 보았습니다. 저는 침착하자고 스스로 다짐했습니다. 여기까지 해냈으니까요. 저는 켄토를 체육관 중앙으로 안내했습니다. 발밑에 나무바닥이 삐걱거렸습니다. 교사와 학부모 그리고 그 까다로운 나카무라 교수님까지 모두 앞으로 몸을 숙이고 지켜보고 계셨습니다. 등줄기에 식은땀이 맺혔습니다. 이 순간이 진짜 시험이었습니다. 켄토가 제 눈을 볼 수 있게 무릎을 굽혔습니다. 깊게 숨 쉬세요. 한 블록씩 보세요. 각 기호가 입에 어떻게 맞는지 알고 있잖아요. 그는 다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손에 힘이 조금 풀렸습니다. 그가 첫 번째 블록화를 가리켰습니다.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흔들림 없었습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제가 눈을 마주치자 용기를 얻은 듯 다음으로 넘어갔습니다. 늘, 그가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점점 단단해졌습니다. 블록 하나하나를 물 흐르듯 소리내었습니다. 높고. 그의 입에서 음절이 또렷이 흘러나왔습니다. 입가에 떨리는 미소가 맴돌았습니다. 다음 블록은 나는이었습니다. 그는 잠시 머뭇거리며 연필을 공중에 띄웠습니다. 제 귀에 그의 일정한 심장 박동만 들렸습니다. 잠깐 눈을 감더니 나는 하고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깨끗하게 울렸습니다. 이어서 날개를이 남았습니다. 두 블록 날, 게르를 천천히 짚으며 날 마이너스 게 마이너스를 하고 정확히 읽었습니다. 제 가슴이 자랑스러움으로 꽉 막힌 듯 했습니다. 마지막 블록 폈다가 남았습니다. 그는 새 획을 조심스럽게 긋고 폈다 하고 선언했습니다. 순식간에 체육관이 천둥 같은 박수로 뒤흔들렸습니다. 켄토의 얼굴은 새빨개졌지만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반짝였습니다. 저는 몸을 곧게 펴고 눈가가 촉촉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방 건너편에서 나카무라 교수님의 턱이 떨어졌습니다. 클립보드를 움켜쥐었다가 천천히 내리셨습니다. 교수님의 시선은 켄토에게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오타 교장 선생님은 환하게 웃으며 박수를 계속하셨습니다. 학부모들은 눈가를 닦으며 환호했고 기뻐서 웃음을 터뜨리기도 했습니다. 저는 켄토 옆에 무릎을 꿇고 살짝 안아주었습니다. 그의 교복 자켓에서는 땀과 승리의 냄새가 배어나왔습니다. 켄토는 제 어깨에 얼굴을 묻고 깔깔 웃었습니다. 그 자유롭고 경이로운 웃음소리가 제 마음속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 순간 모든 것이 달라졌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켄토는 자신을 쫓아다니던 괴물 같은 글자들을 이겨내고 자신의 이야기 속 영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한글의 힘을 의심하던 저도 그 선물이 가진 가치를 경외하게 되었습니다. 박수가 계속되는 동안 저는 그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이 승리는 우리 둘의 것이었습니다. 다른 길이 같은 꿈, 읽기의 기쁨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증거였습니다. 시험이 끝난 뒤 체육관은 마치 벌집처럼 웅성거렸습니다. 학부모님들과 선생님들께서 작은 무리로 모여 신나게 대화를 나누고 계셨습니다. 저는 체육관 바닥에서 내려오며 어지러움을 느꼈습니다. 켄토의 손을 아직 꼭 잡고 있었는데
그의 손가락은 따뜻했고 살짝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뒤에서 오타 교장 선생님께서 오리아라, 선생님, 잠깐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라고 부르셨습니다. 저는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이고 켄토의 손을 마지막으로 한번 꼭 쥔 뒤 어머님께 보내드렸습니다. 복도에서 만나뵌 켄토의 어머님 야마모토 하루미 씨는 눈에 눈물이 고인 채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하루미 씨께서는 켄토와 눈높이를 맞추기 위해 무릎을 꿇고 그를 껴안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저를 바라보시며 입술을 떨며 정말 감사합니다. 희망을 주셨습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더 많은 말씀을 드리고 싶었지만 대신 눈물이 앞을 가렸습니다. 켄토의 성공 소식은 학교 안에 순식간에 퍼져나갔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학생들 사이에서는 한글 기적이라 부르며 수군거림이 들려왔습니다. 교무실에서는 정말 한국 글자로 암호를 푼 거야? 한글이 여기서 통할 줄은 몰랐습니다. 같은 이야기를 엿들을 수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의심 가득한 목소리였지만 켄토가 간단한 한국어 문장을 읽는 모습을 본 뒤에는 호기심 어린 눈빛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날 오후 나카무라 교수님께서 비어있는 교실로 들어오셔서 다가오셨습니다. 교수님 얼굴에는 진지함 속에 부드러움이 묻어 있었습니다. 오리아라 선생님, 교수님께서 말씀을 꺼내시며 이 방법을 더 배우고 싶습니다. 선생님 공책을 보여주실 수 있겠습니까? 라고 여쭈으셨습니다. 제 가슴이 뜀박질을 쳤습니다. 감히 기대조차 하지 못했던 존경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기쁜 마음으로 고개를 끄덕이며 할머니의 공책을 건네드렸습니다. 햇살이 나무마루를 따뜻하게 데우는 창가 자리에 함께 앉아 제가 글자 모양과 소리를 설명하며 하나하나 따라 그어보았습니다. 다음 주가 되자 학교 운영위원회에서 작은 시범 프로그램을 승인했습니다. 일본어의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을 위한 한글 읽기 지원이었습니다. 저는 수업 후 주 2회, 학생당 30분씩 운영 일정을 짰습니다. 우리는 이 모임을 한글을 창제한 세종대왕의 이름을 따서 세종 읽기 동아리라고 부르기로 했습니다. 복도에는 친근한 괴물처럼 웃는 다채로운 한글 글자 모양이 담긴 포스터가 붙었습니다. 학생들은 전에는 본 적 없는 열정으로 참가 신청서에 이름을 적었습니다. 동아리 첫날, 켄토는 새 워크북을 들고 일찍 도착했습니다. 그가 저를 보자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선생님, 저 한글로 이야기를 써봤습니다. 켄토는 눈을 반짝이며 외쳤습니다. 짧은 문장 하나를 보여주었는데 바다가 아름답다였습니다. 저는 그 문장을 소리내어 읽고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이렇게 뿌듯했던 적은 처음이었습니다. 학부모님들께서도 아이들과 함께 공책을 넘기며 복잡한 글자에 웃음을 터뜨리며 연습에 동참하셨습니다. 심지어 오타 교장 선생님께서도 텀블러에 차를 담아 들고 와서 한 명씩 응원해 주셨습니다. 어느 날 오후에는 교장 선생님께서 김이라는 글자를 읽으시며 마치 어린아이처럼 활짝 웃고 계신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 순간 언어와 문화를 가르는 경계가 확실히 허물어지고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매일 저녁 저는 책상에 앉아 할머니의 공책을 펼쳤습니다. 오늘 수업 계획을 적으며 우리가 걸어온 길을 떠올렸습니다. 한글은 켄토의 글자만 열어준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마음속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다음 날 수업 준비를 하며 낡은 공책 속 페이지를 향해 속삭였습니다. 고맙습니다, 할머니. 창밖에서는 벚꽃이 산들바람에 흩날렸습니다. 꽃잎이 마치 기다리는 작은 단어들처럼 춤을 추고 있었습니다. 저는 미소 지으며 우리의 이야기가 이제 막 시작되었음을 확신했습니다. 저는 해 뜨기 전 상쾌한 봄 아침에 눈을 떴습니다. 하늘은 여전히 옅은 파랑과 분홍으로 물들어 있었습니다. 오늘은 제가 한글로 가르치기 시작한 이후 처음으로 한국에 가는 날이었습니다. 할머니의 공책은 창가 작은 탁자 위에 놓여 있었는데 페이지는 닳았지만 약속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공책을 집어들어 한쪽 모서리를 따라 손끝으로 기억을 그리며 고맙습니다라고 속삭였고 다시 가방에 넣었습니다. 간사이 공항에 도착했을 때는 커피와 제트 연료 냄새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제 심장은 마치 날개를 퍼덕이며 날 준비를 하는 새처럼 두근거렸습니다. 한 손에는 탑승권을, 다른 손에는 공책을 꼭 쥐었습니다.
비행기에 올랐을 때 엔진의 웅웅거림이 마치 제 심장 소리처럼 느껴졌습니다. 6시간 후 비행기는 맑고 밝은 하늘 아래 인천에 착륙했습니다. 반짝이는 유리복도를 지나갈 때 제 모습이 반사되어 함께 춤추는 듯 했습니다. 바깥에는 봄바람이 초록 들판 내음과 멀리서 들려오는 웃음소리를 실어 나르고 있었습니다. 저는 다시 학생이 된 기분으로 설렘과 긴장이 뒤섞인 채 택시에 올랐습니다. 택시는 완만한 언덕과 가지런히 정리된 논밭 사이를 달려 작은 마을에 도착했습니다. 아침 햇살 아래 목조 건물들이 고요히 서 있었습니다. 기사님이 서대문군이라고 부드럽게 알려주셨습니다. 저는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할머니의 옛집은 벚나무가 늘어선 좁은 길 끝에 있었습니다. 분홍 꽃잎이 부드러운 눈처럼 내려앉았습니다. 저는 나뭇가지 아래에서 손을 떨며 서 있었습니다. 이곳이 바로 할머니께서 한국어와 일본어를 배운 곳이자 한글을 익힌 곳이었습니다. 나무 문이 열리며 할머니의 사촌이신 이씨 아주머니께서 반갑게 인사해 주셨습니다. 아주머니는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작은 나무 상자를 건네주셨습니다. 상자 안에는 희미해진 흑백 사진이 있었는데 할머니께서 선생님과 함께 한글을 배우던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이씨 아주머니는 저를 집 안으로 안내하며 마루의 나무판이 삐걱거리는 소리를 들려주셨습니다. 창호지 사이로 들어오는 햇살이 오래된 책들과 가지런히 쌓인 방석을 환히 비추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마루에 앉아 녹차와 작은 떡을 함께 나눴습니다. 저는 켄토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글자를 두려워하던 소년이 한글 덕분에 자유로워졌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아주머니께서는 고개를 끄덕이며 제 손을 꼭 잡고 할머니께서 정말 자랑스러워 하실 거예요 라고 다정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간단한 비빔밥 점심을 나눈 뒤 저는 다시 벚나무 아래를 걸었습니다. 꽃잎이 소용돌이치며 흩날렸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이 할머니의 영혼이 건네는 인사 같았습니다. 저는 공책을 꺼내 새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서울, 2025년 4월. 오리아라 스미레이라고 적고 커다란 희을 그려 바람에게 그 소리를 속삭였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새로운 영감으로 가득 차 오사카로 돌아왔습니다. 세종 읽기 동아리와 서울의 한 학교 간 문화교류를 계획했습니다. 화상통화로 한국 학생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일본어와 한글로 서로의 이야기를 공유하는 모습을 그렸습니다. 켄토가 두 언어로 자신을 소개하는 자랑스러운 얼굴을 떠올리며 마음이 한층 가벼워졌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교실에 돌아와 책상 위에 작은 한국 국기를 일본 국기 옆에 세웠습니다. 학생들은 놀란 표정으로 웅성거리다 곧 환한 웃음을 지었습니다. 저는 할머니의 공책을 들어 보이며 우리의 이야기가 바로 여기서 시작되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지난번 서울에서 썼던 페이지를 보여주자 아이들 눈이 반짝였습니다. 그 후 몇 주 동안 우리는 첫 화상 모임을 가졌습니다. 한국 아이들이 안녕하세요. 저는 민수예요 라고 인사하자 우리 학생들은 라고 답했습니다. 화면 가득 웃는 얼굴이 채워졌습니다. 켄토는 짧은 시꽃은 피고 나는 잘한다를 한글로 읽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흔들림 없이 기쁨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켄토를 바라보며 저는 할머니의 다정한 인도를 다시 느꼈습니다. 글자들은 더 이상 괴물이 아니었습니다. 서로 다른 시간과 나라를 연결하는 다리가 되었습니다.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 여정은 이제 막 시작되었으며 두 언어와 두 문화가 하나의 희망 이야기로 엮여갈 것이라는 것을요. 그날 밤 저는 공책을 책상 위에 올려놓고 눈을 감았습니다. 날개를 펼친 듯 높이 나는 꿈을 꾸었습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저는 매일 이 새로운 시작을 가슴에 품고 살아갈 것을 확신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한글이 낯설던 켄토가 스스로 날개를 펼치듯 성장하는 모습을 보며 가슴이 벅차셨을 텐데요. 일본 오사카의 작은 교실에서 시작된 이 도전은 한국 할머니의 옛집까지 이어지며 두 나라를 하나로 잇는 다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께도 이 여정이 작은 용기와 희망으로 다가갔기를 바랍니다. 댓글로 느낀 점을 나눠주시고 구독과 좋아요로 저에게 응원의 마음을 전해주시면 더 많은 분들에게 이 감동을 전달할 수 있습니다. 주변 친구분들, 가족분들께 공유해주시면 큰 힘이 되었습니다.
함께 나누는 사랑과 배움의 순간, 저와 계속 이어가 보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